정책위 의장 자리를 내려놔요. 당신은 자격이 없어.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싶다니까요, 진짜. 전북대 법학과 나온 거조차도 지금 의심스러워. 운영 자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고. 어? 성준 씨 들었어요? 파트 3. 사모펀드 세금 깎아주려고 안달난 친문수박 쓰레기들. 그중 97%는 연금이나 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펀드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배당 수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걸 환매했을 때도 소득이 발생하면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서 배당 소득세를 매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환매 소득이니까. 당연히 펀드를 양도하는 데 따른 소득이잖아요.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옳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식해. 하도 몰고 하는 소리라고 이거. 미친 것 같아 이거 진짜. 정책위 의장 자리를 내려놔요. 당신은 자격이 없어. 보좌관 10명씩이나 두고 도대체 뭐하냐고. 이런 뻘소리를 하고 있냐고. 펀드에 매기는 세금은 펀드 안에 어떤 종류의 자산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펀드를 환매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이거 틀린 얘기야. 이 근본 없는 얘기라고. 펀드 환매했는데 왜 배당소득세를 매기냐고. 나 참 진짜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냐. 이거 무식한 소리 하면 그냥 그 앵커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듣고 있으면 어떡하냐. 밀리터님께서 환매했는데 무슨 배당 소득이요? 아니 그러니까요. 국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은 이제 비과세니까 펀드 안에 국내 주식이 들어가 있어도 비과세예요. 과세 면제가 되고 주식에서 배당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거는 과세 대상인데 배당 수익이니까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채권 매매 차익 및 이자 수익은 이자 소득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자 소득세 15.4고 이게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이자랑 배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이 해외 자산이다.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해외 주식형 펀드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것만 양도소득세예요. 해외 주식만. 아까 뭐라고요? 환매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를 매기고. 야 이거 어렵냐 이게?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정책위장을 하고 있냐? 어? 민주당에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민주당에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아유 씨.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싶다니까요 진짜. 전북대 법학과 나온 거조차도 지금 의심스러워. 이거 전북대도 제대로 안 나온 건지 모르겠어.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이거 진짜. 아니 이게 좀 근데 배워야 될 때는요. 예. 이게 배우는 게 곱게 잘 안 배워지고요. 모욕도 좀 당하고 예. 기분 좀 확 나빠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분 나빠갖고 네. 고소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좀. 펀드의 과세 시점은 이제 결산일과 환매에 따라 다른데 펀드가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3년 5년씩 끌고 가는 펀드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3년 5년째 만기가 될 때까지는 세금 한 번도 못 거두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년 내야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거 될 때 이제 세율이 줄어드는데 모아갖고 3년 5년치 한 번에 내면은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결산일이라는 걸 두고 그 결산일에 그때까지 번 거를 이제 계산해서 세금 한번 내고 나머지를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1년마다 결산을 통해서 그동안 발생한 수익을 정산하고 해당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투자자에게 분배할 때 이 분배금에 대해서 금투세 통과되기 전에는 발생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지고요. 금투세가 통과되면은 복잡하니까 다 배당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겠다. 지금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서 이 결산일 과세에 해당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환매 양도는 금융차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렵냐? 아니 정책위장은 이거 어려워하면 안 돼. 이거 어려워? 어려우면 정책위장을 내놓으라고. 요걸 한번 보시죠. 이제 조만희 국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기재부의 조세실장이십니다. 세금 담당 실무자예요. 네. 실무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금투세가 통과되면은 사모펀드 세금이 주냐 안 주냐. 빠떼리아 씨, 그 박순희 작가가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모펀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만 좀 하나 설명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이제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제 매년 배당을 하고 판매나 해지할 때 또 소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금투세 도입되면은 매년 배당할 때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하고 사모펀드를 마지막에 환매한다든지 뭐 해지하는 이렇게 되면 요때 이제 금투세가 과세되거든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사모펀드는 그 운용 자산이 어떠냐, 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배당을 많이 하느냐, 환매가 많으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운용 자산이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이 사모펀드가 금투세 과세됐을 때 세금
운용 자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고. 어? 성준 씨 들었어요? 운용 자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고요. 에? 환매할 때 배당이 아니고요. 운용 자산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좀 물어보고 좀 팩트 체크를 해서 방송 나가서 얘기하라고요. 좀 제발. 대장동 사건도 이제 천하동인이라는 이 사모펀드가 대장동 사건에 좀 관련이 돼 있었었고요. 지금처럼 이제 금투세로 바뀌게 되면은 종합과세에 따라서 49.5% 세금을 내던 거를 이제 금투세 도입되게 되면은 22%에서 27.5%로 이제 세금이 주는 절세 효과가 있는 거고요. 라인펀드 사건 때 김부겸 전 장관의 사위 가족이 테티스 펀드라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49.5% 종합과세가 되다가 22%나 27.5% 분리과세되는 이제 그런 혜택이 엄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쪽하고 관련돼 있어서 금투세가 목적이 아니고 사모펀드의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목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네. 결정 달라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님이 아주 또 쿨하게 우리 커뮤니티 글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알고 있지.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거야, 원래. 맞습니다. 건 바이 건이야, 원래. 저 혹시라도 바람 안 줄까봐. 갓동훈님, 우유빛깔 한동훈 내 썼잖아. 보라고. 나 바로 거 주라고. 역시 계획과 예, 다 예. 모든 것들이 다 있으십니다. 예.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차분하게 독한 말을 해야 돼요. 차분하지만 독한 말 했잖아요. 천하동인하고 그 말 나오는 것 김부겸. 자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새끼들이 다운펀드 세금 줄이려고 저러는 거다. 이게 확 퍼진다고 이게. 고도의 작전을 다 사전에 생각하고 간 거예요. 중간에 이제 남들 막 얘기할 때 심심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진성준 씨발새끼 개새끼 글 올리고. 사모펀드 93%라고 하는 거잖아요. 금융기관 14.3, 일반 법인 22.5니까 네. 기관 투자가 97%라는 얘기 자체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천하동인 1호 화천대유, 이 화천대유가 일반 법인이란 말입니다. 22.5%의 일반 법인에 해당되는 게 바로 화천대유고요. 그 다음에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는 다 개인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3.2%라는 거죠. 이 사람이 3.2%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세금 좀 줄여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진성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김만배 씨 부인, 김만배 씨 누나, 남욱 변호사,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 지인을 세금을 왜 깎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법인이니까 금투세 해당이 아니고 법인세잖아요. 하지만 법인으로 가 있을 때 법인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을 김만배 씨가 이 화천대유에서 돈을 뺄 때 그때 뭘로 빼죠? 배당으로 뺄 거 아닙니까? 그 배당 소득세 49.5%를 22%로 줄여주는 게 이 통과시키는 목적이라고요. 금수세 통과되면은 화천대유를 빼버리고 김만배가 바로 천하동인 수익자가 되면 법인을 통해서 배당을 받을 때 49.5% 내던 걸 안 내고 금수세로 22%만 내고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밀리토님께서 만배가 이름이 괜히 만배가 아니구나. 천하동인은 천배인데 금투세 시행하고 나면 이번엔 만배 먹으려나 보다. 예. 진짜 이름대로 가는 거야, 만배. 만배 드시려고 이름 그렇게 지었나 봐. 라임 이종필 실소유 회사 김부겸 사위펀드에 95% 투자했다. 라임 펀드 중에서 하나였던 테티스 11호인데 이 테티스 11호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했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없었어요. 그 운용사는 왜 해주는 거예요? 특혜를 준 거지. 특혜 펀드라고 이게. 라임에서 11호는 특별 펀드를 만들어 갖고 이 김부겸 사위 고려아연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종필 씨 사위 12억, 이종필 씨 6억. 그 다음에 에스모라는 회사가 있어요. 라임하고 관계되어 있는 뭐 그런 회사인데 이 에스모를 349억을 넣어줬다고요. 특혜 주려고.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가 막 악랄하게 악용되고 이제 로비 창구 이런 걸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사모펀드를 예금 등으로 표시하지 말고 이거를 다 신고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 청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가 네. 12억을 넣어갖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테티스 11호에서 돈 버는 건 좋은데 돈을 뺄 때 소득세 49.5%를 냈었단 말입니다. 이 사회하고 이종필은. 근데 금수세 통과되면 22%나 27.5%만 내면 된다는 거죠. 이걸 하려고 지금 금투세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에스모도 마찬가지로 349억 투자했잖아요. 에스모 최대주주 이인강 씨가 이 펀드에서 돈 벌어갖고 이 배당을 받아갈 때 그때 49.5%를 내던 거를 에스모를 제끼고 지 이름을 바로 넣어갖고 20%만 내고 돈을 빼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금투세는 관심도 없어. 1조 37밖에 안 된다고. 그거 통과시키면서 지금 거래소가 5조가 줄었어요. 거래세만. 세금 목적이 전혀 아닌 세금이라고 그게.
요 이종필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김부겸 사이하고 같이 여기 펀드에 들어가 있었냐는 거죠. 이종필 씨는 라임 회사의 부사장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범죄자예요. 그 범죄자하고 김부겸 사이가 같은 펀드에 들어있었다고. 에스모가 바로 라임 사태 주범이고 에스모의 회장 이인강 씨 라임 펀드 사건 터졌을 때 도망갔다가 도피 4년 만에 프랑스에서 인터폴이 검거해갖고 한국으로 보내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이런 범죄자하고 김부겸 총리 후보의 사이가 같은 펀드에 들어가 있었다고. 같은 펀드에. 이게 친문 수박하고 금투세하고 관련이 없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이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부를 폭파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내용을 한동훈 당대표가 이 내용을 알지 모르겠냐고. 이인강하고 공모관계에 있었던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4월 8일 날 체포가 됐고요. 라임펀드 사태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이 얘기하기를 모든 것은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친문수박하고 이제 금투세하고 관계 있고 이게 다 사모펀드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로 국가 주요 시책을 폐지시키려고 한 거다라고 진성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말 어디에 이게 거짓말이냐고. 이렇게 빤히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이종필 씨, 라임 전 부사장, 이 사람은 구속됐고,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 사람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여기에 이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를 했던 대표적인 회사가 메트로폴리탄 리드 에스모인데, 얘네들이 다 돈 빼가는 창구였다는 거고요. 라임 펀드를 주로 판 증권사가 어디다? 신한투자증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한투자증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김봉현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금감원 팀장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 라인 관련해서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라인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갈 때 그 정보를 금감원에서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고. 김봉현으로부터 돈 받는 사람이 기동민이에요. 기동민 의원. 이런데 관련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많이 다 드러나 있는데. 금감원도 똑같네. 그래, 금감원 똑같아요. 금감원 그 민주당 판이었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 집 압수수색 들어온 거라고. 거기서 내가 민주당 새끼들 우리 집 압수수색 들어온 거를 얘기한 거라고. 김봉현이 얘기입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검찰 모든 인사권은 청와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던 때였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편에 서서 검찰을 공격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영웅이 될 거라고 했다. 보석 석방은 물론 사면까지도 가능하게 될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설득에 김 전 회장은 자필 입장문을 쓰게 됐다. 이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책임 있는 것처럼 자필 입장문을 김봉현이 써갖고 그거를 MBC나 뭐 한겨레나 뭐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보도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내가 고백할게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네. 예. 그러면서 약간 그 민주당 예. 게이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예.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으로 이낙연 전 총리와 강기정 전 민정수석이 연루됐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뭐죠? 검찰 금감원 이런 거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이에요. 그 사람이 연루돼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사가 하나도 안 된다고. 그 민정수석이 라임 옵티머스하고 관련돼 있었다고. 지난 정부에서. 추 전 장관 아들의 병역 관련 문제 등이 연이어 불거졌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 지금 어떻게 됐죠? 출국금지 안 시켜갖고 지금 해외 나가 있다고. 나는 출국금지 시키고. 왜 이러냐고 나라가. 인터폴 해갖고 좀 추 장관 아들 좀 잡아오라고 좀. 런아들. 김봉현 입장문 공개 후에 이른바 추윤대전이 발발했고. 그러니까 이 라임 옵티머스 이런 사모펀드들 건 때문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각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게 일파만파로 커서 결국 대통령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간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핵심 비리라고 이게.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진짜 정치 검찰은 이때 당시에 이성윤 이런 애들이 정치 검찰이라고. 수사를 민주당 친문 수박 카르텔을 수사해야 될 게 방향을 바꿔갖고 윤석열을 막 수사하고 하다가 윤석열이 안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 그래서 지금 아직도 주가 조작 얘기하는 그 얘기가 이때 나온 거예요.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관련된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금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고 얘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범죄의 수익금을 세금 절반만 내고 갖고 가려고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가 이래 갖고 되겠냐고.